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또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이제 31일 이번 주 일요일이 또 어찌 보면 또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가 이제 31일부터 논문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과연 이제 다가올 26년 다가올 양자의 해는 또 무엇인지, 상류화가 왜 또 멀지 않았는지에 대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자 컴퓨터 오늘 또 굉장히 기분 좋을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다 급등 나왔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제일 많이 급등이 나와줬고, 리게팅 컴퓨팅 역시도 급등이 나와줬어요. 사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뭐 제일 큰 급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뭐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리게팅 컴퓨팅, 퀀텀 컴퓨팅 둘 다 긍정적으로 모멘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뉴스 자료를 좀 이야기할까 하다가 오늘은 아이온큐로 넘어갈게요. 리게티나 이제 퀀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당장에 다가오는 이제 31일 일요일 일정이다 보니까 아이온큐를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양자 컴퓨터 이런 시장 흐름 속 우리가 이런 아이온큐도 그렇고 이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뭐 착각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하는 게, 지금 양자 컴퓨터의 상승이 사실상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부정하진 못해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S&P 500이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낙관론이 우세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치를 어쨌든 상회했어요. 소폭 웃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리스크로 무너뜨렸다가 지금 뭐 한다? 엔비디아의 매출 전망은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 관련 투자 심리를 꺾이지 않는 모습, AI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의 상승과 엔비디아가 받쳐줬기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어제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올랐다 빠졌다도 없어요. 그냥 거의 보합권이에요. 보합권. 그나마 이런 보합을 유지해 주면서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가 올라와 주면서 또 증시를 견인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방송했던 게 뭐예요? AI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AI만 찍어 누르면 될 거를 뭐까지 같이 밀어붙인다, 양자 컴퓨터까지 제가 같이 밀어붙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오히려 여러분들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AI 버블 이후에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 봐야 될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뭐다?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의 흔들림 속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같이 흔들렸던 것 뿐이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엔비디아가 오히려 굳건히 받쳐주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 넘어가기 위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실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당장 시장 규모가 이제 15배나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CES 2025의 전망 보고서에는 양자 컴퓨터는 AI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기술로 꼽히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뭐 갑작스러운 다이렉트 성장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연 평균 성장률 30%를 기록할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갈 만한.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다 2024년도 대비해서 15배는 오를 거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 많죠. 그러면 AI 랠리 속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 얘기했던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를 포기할 게 아니고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섹터를 볼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만큼은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된다는 게 그러한 이유예요.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터가 정말 이제 상용화 시점에도 진입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고 하면은 뭐 물론 이런 퀀텀 위크는 꾸준하게 있지만 당장 이제 아이온큐가 또 뭘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ntum Computing and Engineering이라고 해가지고 퀀텀 위크가 또 개최가 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8월 31일입니다. 물론 퀀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의 이런 위크기 때문에 행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아이온큐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온큐만큼은 얘기를 하고 한 게 뭐냐고 하면은 확정이 났거든요. 뭐가 확정이 났느냐?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논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논문 발표.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및 엔지니어링 국제 컨퍼런스에서 12개 이벤트라고 해서 이게 뭐 엄청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그 영어를 이제 번역돼서 그렇지 그냥 12개 뭐 다른 기업과의 뭐 미팅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12개 뭐 그런 이 행사 일정이 잡혀 있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4개 논문의 강조됨이라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12개 현장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어떤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겐 논문 자료 우리 국내 주식도 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논문 자료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자료를 발표하는데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이번 아이가 채택을 한 겁니다. 아이온큐에 대한 이 기술력이라 해야 될까? 아이온큐에 대한 가치성을 인증한 거죠. 그래서 혁신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용되는 학술지 중 하나의 아이가 뭐한다? 양자 머신 러닝부터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션에 이르기에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들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아이온큐의 논문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과연 어떤 논문 자료를 발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4가지고요. 단위 커밋 문제 해결, 변분 양자 허수 시간 진화, 실현 가능한 양자 언어 모델. 그래서 이거를 뭐 8월 31일, 9월 5일 발표를 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그래서 뭘 발표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논문이라는 게 당사자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에너지 그리드 관리, 그 다음에 단위 커밋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단위 커밋. 그래서 Unique Committee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단위 커밋 문제, 이게 어디서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냐? 바로 이제 전력망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양자고전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AI 시대에 굉장히 전력망 부족, 빅테크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트럼프가 아니죠. 머스크도 얘기했던 전력 부족 현상이 올 거다. 그래서 SMR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 이거 부족 현상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온큐가 논문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 전력을 해소할 수 있다.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 자료를 발표하겠다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변분 양자 허수 시간 진화를 이용한 대규모 선형 대수 가속.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뭔가 계산을 어떻게 가속할 수 있는지 너무 간단하죠. 이런 표현이 몰라도 괜찮아요. 뭐만 알면 된다. 어떻게 가속할 수 있는지.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자 컴퓨터 늘 얘기하는 슈퍼컴퓨터가 몇십 시간, 몇 년 걸릴 거, 뭐 수년 걸릴 거를 양자 컴퓨터는 단 뭐 한다? 몇 초 만에 해결했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몇 분만 해결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계산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통한 이제 속도, 양자 우월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발표하겠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어려워할 거예요. 볼츠만 기법. 여기서부터 이미 물음표가 나오죠. 여기 전산 유체 역학 분야라고 하는데, 이 볼츠만 기법이 말 그대로 전산 유체라 해서 유체 역학이라든지 전산 물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시뮬레이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다만 좀 간단하게 뭐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유체 역학이라는 건요, 물이나 공기 같은 이 유체 움직임을 연구하는 거고요. 전산 물리는 말 그대로 이 물리학에 대한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수치로서 해석하는 분야, 말 그대로 전산이죠.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전산 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은, 이걸 토대로 뭐 하겠다. 기존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고전 컴퓨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고전 컴퓨터 아니면 기존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의 발전이라고 하는데, 를 통해 가지고 유체 역학이 되었던 전산 물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논문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계산량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상대적으로 당연히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계산량이 많아진다. 그럼 당연하게 전력 소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전력 소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그냥 그대로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라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언어 모델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한번 만들었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언어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미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세 조정 자체도 뭐 하게 된다. 엄청나게 많은 연산량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오지만 이미지 처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처리 방식에 따른 이 뭐가 됩니까? 많은 연산량을 통한 전력 소모, 자원 소모, 시간 소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네 가지 논문을 통해서 제가 본 거는, 여기도 나오자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던지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다이렉트로서 양자 컴퓨터가 출현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거친 다음에 완전한 양자 컴퓨터로 가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조만간 상용화된다, 2년 내 상용화된다, 뭐 이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전력 소모와 시간, 계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아이온큐가 하는 것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양자 컴퓨팅으로 전력만 최적화 해결했다. 양자 컴퓨팅으로 퀀텀 점프 이런 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그 언어 모델에 대한 미세 조정 이런 것도 했고, 뭐 양자 컴퓨터로 시간 단축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아이온큐가 뭘 한다.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기술 공개 시연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논문 발표 자료를 통해서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IBM이라는 기업 역시도 AMD와 함께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하이브리드 슈퍼컴퓨터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고요. 양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났던 건 뭐다? 실질적인 2년 내로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래서 시장은 뭐다? 26년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의 출시와 함께 양자 우월성이 도래하는 양자의 해가 될 거다. 양자 컴퓨터 관련 수혜주들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갈 만한 시간적인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다? 제가 늘 말했던 이렇게 빠지다가 또 끝이 다 돌아섰어요. 추세가 끝이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고 시장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다 고점 돌파 시도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